네, 기획재정부 차관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장제원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등 여러 여야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뜻깊은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이 자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 불안과 주거 보육 부담 등 경제 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만원 비원화가 심화되면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 2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통해 출산,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건강보장제도의 틀을 도입했으나 저출산 추세 반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재정과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우리가 보유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노동, 교육, 공공, 금융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확연한 성과를 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의지를 결집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우 차관보입니다. 김용수 정책기획관입니다.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입니다. 문성유 재정기획국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 네. 예. 아니, 그것도 양이 좀 많을 때 뭘 대신하는 거지. 이거 몇 장이나 된다고. 그 중에서도 그 앞에 현황 빼면 향후 추진 방향 해봐야 3페이지, 4페이지인데. 차관님 그냥 하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양이 많아야지 이게 무슨 뭐. 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출산 고령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저출산 고령화 현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서 지난 15년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4월의 출생아 수가 14만 8천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여 2014년 이후 상세를 보이던 출산율이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령화의 경우에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한테 이제 미래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와 총공급이 둔화되고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 저축이 증가하고 고령 인구 증가 등에 따라서 소비 투자 위축 등으로 총수요가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KDI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우리 잠재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 OECD의 경우에도 한 2%대로 하락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 공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부터 총 인구는 2030년 이후 감소할 전망입니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장기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서 미래 재정 부담으로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제3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3페이지의 향후 정책 추진 방안입니다. 재정에서 향후 5년간 198조 원을 투입하고 투입하면서 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재정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재정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효과성을 감안해서 재정 지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세제의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 자녀 장려금 등 다자녀 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장기 재정 위험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칭 재정 건전화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 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관리 체계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보험별로 재정 전망 주기를 통일하고 장기 재정 안정화 목표 수립 등을 통해서 재정 책임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금 부정수의 수급을 차단하는 등 재정 지출의 어떤 효율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세액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력 활용 측면에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결혼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과 그 다음에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그 다음에 또 외국 인력을 보완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혼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일단은 먼저 청년 고용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정부 정책의 중심에 두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의 취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청년 일자리 기회 창출 대책을 지금 정부가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점검 보완을 하고 이행력을 높이고 또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는 또 청년 구직자들을 민간 일자리 연계하기 위한 대책도 지금 발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거 지원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기존 인력의 활용 부분은 여성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우에 지금 그 M커브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 지원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임금 피크제를 확산하고 퇴직 후 재취업, 전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국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 통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고 전문직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정주를 유도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이민에 따른 사회 갈등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이민 정책의 방향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결국은 경제 체질이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 구조개혁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 나가는 부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기획재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있어서 좀 신기일전해서 적극 이 특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